직장 생활을 마치고 제주에서 새 삶을 계획했던 이명식 씨. 비극이 찾아온 건 4년 전이었습니다. 피부염으로 주사 치료를 받던 이 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건 40여일이 지나서였습니다. 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 염증은 척수로 번졌고 배꼽 밑으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님이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냥 그거 들어서 옮기겠다고 그러지. 아휴, 나는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지. 그런데다가 똥이나 세네 번씩 박박 싸대지. 시트 다 갈아야지. 옷 다 똥 싸서 또 다 버려야지. 처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오로지 그냥 울음만 뛰쳐나. 울음만.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에 복받치는 울음만. 자, 편집! 바다와 하늘을 동경하던 자유로운 영혼. 궁금한 건 일단 도전해야 하고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에 그동안 취득한 자격증만 10여 개. 경험을 미천 삼아 새로운 사업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모든 건 물거품이 됐습니다. 도움의 손길 없인 일상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환상통에 마약성 진통제는 이미 처방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다리가 그 프레스 위에서 꽉 눌려갖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를 꽉 덤프 트럭이나 뭐 진짜 뭐 이런 차에 다리가 진짜 깔려갖고 그게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온열기에 올려놨다가 추워서 올려놓은 건데 일반인들은 뜨거우면 이제 그 피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못 느끼니까. 이것도 발가락도 절단을 하지 않으면 뼈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앞날은 더 캄캄하기만 합니다. 1년에 1억 나가는 거 쉬워요. 간병비에 다 죽어요. 가족도 다 죽고. 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24시간 아빠를 돌봅니다. 신이 두 손을 쓸 수 있게 만든 건 빨리 네가 알아서 끝내. 이래서 살려는 거다. 그러니까 두 손이 있을 때 가자.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 너무 힘들어서 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나를 찌르는 것밖에 없거든. 이거를 가족이 처리해야 되나? 그런 거. 그걸 내가 남겨줘야 되나? 극단적인 생각에 떠밀리던 이 씨는 스위스의 한 단체를 알게 되면서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스위스에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곧 스위스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도움 없인 갈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타인의 자살을 도우면 자살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제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뭐 부모니까 꼭 잡고서 뭐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잖아. 꼭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꼭 처벌까지 해가면서 또 살아있고자 하는 희망은 버릴지언정 죽고자 하는 희망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난해 말 이명식 씨와 그의 딸은 존엄사를 허락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 씨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반신 마비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가실 수가 없어요. 가족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 우리 현행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살방조죄는 벌금형도 없어요. 이 환자가 현재 존엄사에 대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자기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현재 침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조력 사망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2017년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과 또 어머니 당신도 이제 세상을 내 생명이 다한 것 같다. 병원에서도 일주일 살면 많이 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내 마지막을 좀 보내고 싶다 했는데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찬성 여론은 높았습니다. 법안 발의 직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사망이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와 생명을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윤리가 맞서고 있는 존엄사 논란. 이미 네덜란드, 캐나다 이미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은 어떻게 왜곡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말기 환자에게만 대상을 했더니 불치병 환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기 환자는 기간이나 그나마 짧지 우리의 고통받는 기간은 너무 길다. 우리에게 허용을 해달라. 그래서 기간을 불치병 환자까지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육체적 고통, 약으로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 우울증, 자폐증, 심지어는 알코올리즘 이런 생명이 고통받으면 죽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니까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돼가지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강요받거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너무 지금 빠르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온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인가? 야,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이러면 이게 지금도 가끔씩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법안이 나왔을 때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는 그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돌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한다고 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